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뵈니까 참 행복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데 우리 부활교회 교인들이 제일 저를 사랑해 준다는 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주년 마무리를 우리 허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필리핀 가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오셨어요. 우리 부활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해외에 전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20주년 마무리가 아주 정말 은혜롭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 그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부활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몽고도 다녀왔고 앞으로 또 몇 나라 더 순방할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저를 청해서 부흥회 대신 인문학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 그 부흥회도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마무리 잘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큐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영 그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뭐 이런 소설이 세계 고전이 되고 서울대학교에서 추천을 했을까 좀 이제 의아심이 들 정도인데 그러나 이 중편 소설입니다마는 정말 유명한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왜 이 소설이 현대 중국 문학의 시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중국 문학을 얘기할 때 그 출발이 요 아이큐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광수의 무슨 무정이다 또는 뭐 흑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현대 문학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이 아이큐정을 첫 현대문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 루신이라는 사람 옛날에 우리는 노신이라고 배웠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태통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모 주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만리장성하고 이 루신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만리장성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의 불가사의한 성벽인데 중국이 제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태통이 이 루신하고 안 바꾼다 이거죠. 그만큼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 이 모택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우러러본 현대 중국의 소설가이면서 사상가, 심지어는 혁명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프랑스의 로망 롤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베토벤의 일생을 소설로 쓴 건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도
나는 이 루신의 아이큐정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아자는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좀 친근미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냥 접두사 형태로 붙인 거고, Q가 문제인데 이게 영어니까 여러분이 뭐 IQ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Q잖아요. 요게 하나의 중국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중국은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한족이 세운 나라는 명나라였는데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해서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중국 역사에 그 오랑캐가 들어와서 중국을 지배한 거는 저 몽고 원나라하고 청나라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족 사람들이 청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게 만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청나라에 초기에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뭐 강희제라든가 건융제라든가 이런 그 청나라 황제지만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족하고 공존하려고 했습니다. 청나라가 만주족을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게 한족을 억압하고 한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청나라 황제들은 한족하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공존하자 이런 그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족도 만주족하고도 원수가 되지 말고 서로 같이 잘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오래도록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지요. 근데 이제 청나라 말기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열강이 저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를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편 전쟁. 이게 영국하고 벌어진 전쟁인데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아편을 많이 갖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아편 때문에 영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무지해지고 무너지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아편을 이제 못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터졌는데 이게 아편 전쟁입니다. 여기서 청나라가 졌어요. 청나라가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 문물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걸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자의 나라다 이거죠. 공자. 응? 이 세계의 중심이 우리인데, 응? 우리가 중심인데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을 배척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화단이라는 걸 조직했어요. 의화단. 그래서 이 의화단에 이게 중국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여기다 모였죠.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외국 사람들 다 몰아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의화단의 반란도 결국에는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가서 이게 진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또 졌어요. 그래서 아편전쟁에서 지고 의화단 반란에서 또 서양 사람들한테 굴욕을 당하고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패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지식인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청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청을 멸망시키고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손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다 생략하고 결국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킵니다.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반쪽으로 놓아요. 중국에는 성들이 많잖아요. 뭐 사천성, 뭐 호북성 이런 성이 많은데 13개 성이 이제 손문의 지도하에 신해혁명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손문이 대총통이 되고 그 다음에 원세계가 뭐 어쩌고 하고 결국에는 다시 장개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모택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됐죠. 이 신해혁명 직후에 이 소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큐정을 이해하려면 신해혁명이 어떤 혁명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중국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신해혁명이 실패하거든요. 이 루신은 국민이 자각을 하지 않으면 중국 국민이 자각하지 않으면 어떤 혁명도 실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루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굉장히 탁월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 혁명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루신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19 혁명, 5.16 무슨 군사, 뭐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난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무슨 촛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혁명적인 사건들이 생겨났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됐는가? 정의로운 민주국가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나올 수 있지만 내 개인 생각은 아직도 나는 문제가 많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질 않았어요. 가장 큰 혁명은 내가 변하는 혁명이지 사회 제도가 변하는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신은 이런 신해혁명을 통해서 손문이 중국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꾸어져야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아이큐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큐, 아까 이 큐, 요거는요, 이게 청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만주족은 뒤에 남자들도 머리를 쫙 따잖아요. 머리를 길게 따. 이게 머리를 길게 딴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루시는요, 자기가 중국 사람이지만은 중국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나라 백성이 문제다 이거지. 내 나라 백성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 루신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같이 뭐 총 들고 나가서 하진 않았지만 횃불 들고 나가고 무슨 뭐 거리에서 무슨 구호를 외치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혁명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후대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진독수라고 하는 사람, 호적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중국 현대화의 앞장선 인문학자입니다. 진독수. 뭐 중국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호적, 그 다음에 루신, 요 세 사람이 이제 중국을 현대화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자입니다. 공자. 이 중국의 역사는 공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공자가 만들어진 삼강, 오륜,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를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독수나 호적이나 이 루신이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관습이나 전통적인 사상에 완전히 젖어가지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매일매일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지요. 현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욕들이 중국 민족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를 물리쳐야 결국은 중국은 현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가 배워야 돼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은 유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쁜 것은 고쳐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좋은 거건 나쁜 거건 옛날 거는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보수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좋은 건 지키자.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치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진보는 반대로 말이요. 옛날 것은 무조건 틀렸다.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진보가 주장을 한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뒤엎어 버리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진보가 만들어낸 어떤 것도 세월이 가면 이것도 바꿔지고 그러면 어떤 이 역사성이라는 거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걸 다 엎어버리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와 진보는 서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은 공자의 어떤 영향 속에 오랫동안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물려있다 이거죠.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우리 부모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당시 중국 국민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루신이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건 물론 지켜야지. 그러나 잘못된 건 고쳐야지. 그런 점에서 공자가 없어져야 중국이 현대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완전히 옳은 사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지요. 어느 공동체도요 옛날 좋은 건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어떤 그 상호 작용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거, 그 점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회의 이 혼란도 결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자의 모든 이런 주장이 이게 주자학이잖아요. 주자학. 공자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학문적으로 만든 게 주자학입니다. 그런데 루신이나 진독수나 호적이 보기에는 이거는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엘리트. 특히 이게 한자로 하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한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한자를 알아야 주자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엘리트들만 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다 머리가 바보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거의 90%가 문맹이었어요. 문맹. 이때 당시에. 글을 몰라. 글을 몰라. 말은 하지만 글은 몰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백화운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백화운동. 이 백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 말을 구어체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 쓸 때의 스타일하고 말할 때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언문일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언문일치가 됐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중국을 현대화하려면 한자 중심의 문자 중심의 엘리트들만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어서 서로 소통을 잘하는 백화운동을 해야 중국이 현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결국은 이 소설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를 못해서는 도무지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큐정의 줄거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출신도 몰라. 뭐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가문이 어딘지도 몰라. 근본을 몰라요. 그런데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이 중국 사람들 자존심 강하잖아요. 그렇게 열강에 의해서 부서져도 여전히 우리는 중화다. 세계의 중심은 우리 중국이다. 이런 어떤 자만심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는 데는 굉장히 유능합니다. 일을 맡기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장사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좀 부지런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결함이 뭐냐면은 이 머리에 뭐 어떻게 해서 그런 흉터가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흉터 때문에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존심도 강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흉터 때문에 열등감도 있고 또 근본은 모르지만은 일하는 데는 굉장히 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자한테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고통을 주고, 그러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부하고 약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루신이 보기에는 이게 중국 민족이 아니냐. 자기 민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죠. 거기 소설 보면은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왕후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깨물기 시합 같은 걸 해요. 이가 뭐냐면은 뭐 요즘 뭐 이가 없지만 옛날 중국 사람들은 옷을 자주 갈아입지도 않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옷에 이들이 많잖아요. 그걸 걔네들은요 잡아서 먹었어요.
이 깨물기 시합,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이 중국 민족이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국 민족이 말이야. 무엇 자존심 어쩌고 뭐 그러지만은 아니 이나 깨물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큐정이요. 아이큐가 지나가는 이제 여자 스님을 추행을 해요. 요즘 같으면 미투로 뭐 당장 잡혀가겠지만은 그때 중국 사회는 남자 여자가 굉장히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희롱을 해도 누가 뭐 그걸 나쁘게 보거나 무슨 뭐 경찰에 고발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아주 불평등하니까. 근데 이게 지나가는 이제 스님한테 여자 스님이죠. 이제 성추행을 하면서 그 여자의 몸을 만집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여자하고 대화를 안 해봤거든요. 여자의 몸에 손을 대본 경험이 없어. 지가 뭐 매일매일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얼마 돈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구석진 절간 비슷한 데 가서 먹고 사는 주제니까 뭐 여자하고 뭐 무슨 대화를 하거나 접촉할 그런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여성을 추행하면서 그 여성의 몸을 이제 만지는 순간 여자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욕을 하잖아요. 자기 몸에 손댄 이 아이큐한테 욕을 하면서 그 욕이 뭐냐면 자식을 못 낳을 놈이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욕을 하니까 아마 이제 그때는 중국에서는 그게 가장 큰 욕이었나 봅니다. 남자한테 저거 자식도 못 낳을 놈이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자식을 하나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가서 일하던 짜오라고 하는 그 대감집에 하녀가 하나 있어. 그 하녀가 우마라고 하는 하녀입니다. 이 우마라고 하는 하녀한테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우마라는 여자가 이 아이큐를 상대를 안 하죠. 동네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데다가 성정이 말이죠. 난폭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모질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말이지 아부나하고 그러니까 이 우마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나. 이게 남자 여자 사이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우마라고 하는 이 하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소문은 둘이 눈이 맞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도무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마라는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또 주인 젊은 마님이 자살하지 말라고 말이지 또 달래기도 하고 말이요. 어쨌든 소문이 그렇게 났어. 그러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성 밖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그런 추문이 생기니까 더 이상 뭐 일자리도 없고 누가 상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 돈을 벌었는지 이 소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암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마 도적하고 성 안에 있는 어떤 도적하고 연결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좀 번 데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도적이 여기저기서 물건을 도적질 해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무슨 비단 저고리라든가 가죽 뭐라든가 이런 의복들을 도적질 해오면
그거를 이 성 안에서 이제 도적질 해온 걸 가지고 이 IQ가 마을로 다시 나타나서 그걸 파는 거예요. 뭐 굉장히 싸게 팔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다시 이 IQ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왜? IQ한테 잘 보이면 아주 좋은 옷을 아주 헐값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욕해가지고서는 결국 추방을 당했지만은 이제 다시 아주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한답시고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달라붙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루시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성, 이런 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인간관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이 IQ를 쫓아낼 때는 우마라고 하는 하녀하고 강제로 말이지 동침하려고 했다, 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쫓아냈어.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는 돈 벌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 싸게 판다 그러니까는 언제는 쫓아냈다가 이제는 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아는 척하고 말이죠. 이러는 그 시대의 사람들, 이게 인간성의 한 어두운 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결국은 도덕적인 기준하고 또 하나는 실리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IQ가 우마라고 하는 하녀하고 억지로 말이지 동침하려고 했다, 나쁜 놈이다, 이건 중국의 어떤 도덕적 사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욕을 해서 쫓아내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돈 좀 벌고 말이지 의기양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물건 싸게 판다 그러니까는 그 IQ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과거의 도덕적인 어떤 건 다 없어지고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건 루신이 보기에는 도덕적 판단과 실리적 판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사람들, 뭐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그 판단을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리적인 걸 가지고서 결국엔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겁니다. 가치 지향적인 게 없어요. 옳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뭐 남한테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확실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풍문에 의해서 생긴 도덕적 기준이나 아니면은 실리적인 기준이나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영접하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이중성, 변덕스러움, 이런 거에 대한 루신의 신랄한 비판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아신이 이제 그 성 안에 어떤 도둑하고 연결을 해서 그 도둑이 물건을 훔쳐오면 그 물건 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가서 그걸 이제 싸게 팔고,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살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도둑하고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Q가 이제 맥이 탁 풀립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또 나를 쫓아내겠구나. 실리적인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옛날 걸 들춰내서 나를 또 쫓아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신의 혁명이 터진 겁니다. 신의 혁명이 터지니까 이 IQ가 생각하기를
내가 혁명군에 가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혁명군에 가담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아주 혁명이 일어나니까 각 처에서 혁명군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혁명군이 이제 성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그 시골 마을에도 혁명군이 들어온다 하는 소문이 쫙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혁명군 하면은 덜덜덜 떨고 그 성 밖에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사람도 야, 이거 혁명군이 들어오면 이거 우리가 다 이거 절단이 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 편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모조리 우리 재산도 없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공포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시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혁명군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신한테 또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이제 자주 가던 짜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시인데, 조시, 이 짜오라고 하는 집의 어른도 지금까지 IQ를 말이죠.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어른이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 이게 혁명군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얘한테 잘 보여야 이거 재산도 유지가 되고 목숨도 보존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IQ가 혁명군 노릇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혁명군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혁명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장이라 그럴까? 그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씨인데, 이 양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중국 주자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가 개화될 수 없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팽개쳐요. 때려쳐. 공부를 안 해. 그리고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일본은요 명치유신을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서양 문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서양 학문을 배웁니다. 서양 학문을 배우다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히 배우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씨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는 차에 이 IQ가 양씨에 대해서 저게 말이지 별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서양 문물 좀 배웠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친다고 아주 적대해요. IQ하고 이 양씨는 아주 적대 관계야. 그런데 이 양씨가 IQ보다 먼저 혁명군에 가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자연히 혁명군에 먼저 가입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이 IQ가 양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도 혁명군으로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양씨가 말이요, 그 옛날에는 자기 막 무시했거든요. 서양 문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맨날 욕이나 했던 IQ가 와가지고 이제 혁명군에 좀 가입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양씨가 그거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작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인생을 사는데 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적을 만드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적을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막 상대를 욕하고 말이죠.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잘못하면 그거 다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그런데 이건 명예훼손 차원이 아니야. 그럼 상대가 앙심을 딱 품고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그때는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 IQ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면서 인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기분대로 그저 자기보다 약하면 두들겨 패고 자기보다 강하면 가서 아부하고 이런 스타일로 막 살아갔기 때문에 양 씨가 외로운 처지에 있을 때 이거 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웃기는 소리라고 맨날 욕이나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와서 나도 혁명군에 좀 가입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받아들입니까? 결국에는 혁명군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는 차에 이 혁명군들이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가 혁명군도 이게 말은 혁명은 한다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혁명한다는 핑계로 약탈도 하고 말이죠. 남의 거 뺏어오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무슨 혁명군이면 다 성인군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혁명군 가운데 일부가 이 IQ가 섬기던 짜오, 이게 조씨죠. 이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겁니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뭐 물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거를 이 IQ가 봅니다. IQ가 그거 봐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들어가지고 왜 남의 집 물건을 그렇게 훔쳐가냐 이렇게 말도 못해. 그냥 저거 큰일 났네.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구경만 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섬기던 이 짜오 집의 조씨 집의 물건들이 혁명군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죠. 그런데 말이요, 결국 신의 혁명이 실패해서 혁명군이 다 물러나고 다시 정부군이 들어온 겁니다. 청나라가 정부군이잖아요. 청나라가 다시 수복을 하는 거예요. 수복을 하니까 이 집에, 이 짜오 집에, 조씨 집에 물건을 약탈해 간 사람들이 혁명군이잖아요. 근데 양 씨는 벌써 도망가 불고 IQ는 도망갈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가 혁명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혁명군이라고 외쳐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굽실거리니까 나 혁명군이다 혁명군이다 소리 지른 그 덕분에 결국에는 다시 신의 혁명이 실패하고 청나라 관리가 들어오니까 이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재판을 받는데 억울해. 결국 조서를 씁니다. 조서를 쓰는데 여기다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서명 날인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 글을 읽을 줄 압니까? 뭐라고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붓 하나 주면서 공이라고 치라는 거예요. 공. 모든 게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IQ는요, 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공을 친 겁니다.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데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이 소설에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이 루신이 이 IQ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민의 정을 갖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상징적 표현인데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 나와요. 사람 처형하는 것도 구경거리야.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IQ에 대해서. 네가 말이지 혁명군이랍시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해. 근데 여기에요. 우마가 여자지요? 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장 하나로 간단히 나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왔겠어요? 이 여자들의 심리는 나도 모르겠어. 왜 왔는지. 응? 그래도 아이쿠가 말이요. 애를 이제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하룻밤 같이 자자. 간청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추행인지 뭔지 한 거야. 우마가 거절했지요. 그리고는 억울하다고 막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이 여자인데 마지막 사형터로 갈 때 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질 못해. 그리고 시선을 딴 데로 돌려. 이 여자의 심리는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참 이래서 여자는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근데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잖아요. 어떤 남자도 자기한테 밥 한 번 먹자, 커피 한 번 마시자 이런 사람 없었거든. 누구도 자기를 여자로 상대를 안 해줘. 그냥 부잣집에 하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이제 여자였거든. 근데 이 어떤 이 미친 친구가 이 미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인문학적 해석입니다. 소설엔 그런 게 없어. 그래도 나를 여자로 봐준 유일한 남자다 이게야. 그런 점에서 어떤 연민의 정도 있고 마지막 죽는 모습을 내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해석이 틀렸다 그러면 이따 끝난 다음에 나한테 항의하세요. 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결국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군중들이 말이요. 참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총살당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목을 딱 치는 게 더 구경거리가 되지 않나. 그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민중들이. 여러분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건 민중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덕분에 배도 고팠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도 주고 보리떡도 주고 말이야 배불리 먹여주었단 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보세요. 죽이라고. 예수님 죽이라고 아우성을 쳐요.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다 숨고 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작만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이 깨지 않으면, 민중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뒤에서 조종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루시는 이게 문제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문제다 이게 중국 국민들이 문제다 이게야. 혁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이 깨어나고 변화되어야 중국이 현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IQ정을 읽으면 정신승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승리법. 이거는 이제 이 IQ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문제고 많은데 자기가 이제 그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잖아요? 깡패들한테 막 얻어 터져. 그러면은 아주 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깡패들한테 얻어 터진 게 아니고 애들한테 좀 맞았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러니까 내가 맞았구나. 앞으로는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탁 주어지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켜가지고서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까딱 잘못하면 이런 정신승리법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어떤 어려운 여건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고 그건 무속에 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라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믿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탐색을 해야 그 다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이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요.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데 방점을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아주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그러잖아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기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정신승리법이라고 자기 자신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기도를 쓴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지.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이 요구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닙니까? 이런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말이지 강압하고 이거는 일종의 정신승리법의 오용이에요. 우리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이 그래요. 매사가 정신승리법이라고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키는 것이야.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신랄한 탐색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자세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이거 정말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저 세상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만 바라본다. 이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허한 영웅주의라고 합니다. 공허한 영웅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대로 세계의 중심이었고, 우리가 말이지 명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뭐 과거에 말이지 우리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 그러니까 열강이 쳐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중국 민족에게 아니다 이거야. 현실을 바로 보라. 열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혁명이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루신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중성, 사람의 이중성도 루신이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은요 3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Q를 읽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반성을 했답니다. 내가 IQ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 현대화의 아주 첫 출발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선 사명감이 없어요. 뭘 하든지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면 돈 몇 푼 더 벌고 요거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감 부재, 목표의식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뭐다. 이런 게 없어. 목표 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부재예요. 여성을 추행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우마한테 그냥 다 짜고짜 말이지. 나하고 동침하자 우격다짐할 때도 도덕적인 게 없고 말이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굽실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사람이 이러면 되냐. 이런 도덕성이 없어요. 세계가 없는 겁니다. 이 루시는 이게 중국 민족이 아니겠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무지하고 공허한 영웅주의, 이게 정식 승리법이지요. 자기 합리화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건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건데 합리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야지 현실 진단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 합리화는 좀 문제가 있다. 무력한 패배주의. 나중에 말이죠. 죄 없는데 항의도 안 해요. 뭐 무조건 공치라 그러니까 공치고 왜 공을 쳐야 했는지 의문점도 안 생기고 말이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공치기 전에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재판관한테 난 글을 모르니까 한번 이거라도 주시오 하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시키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게 처형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 IQ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루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Q정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아주 삶이 망가지는 그런 과정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요. 지나가는 개가 자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개가 나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를 노려본다 이거예요. 개가 나를 노려본다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 개가 나를 노려보고 있구나. 언젠가는 나를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피해의식이 있으면요 정말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피해의식이 있는 분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참 어려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전부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진실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실은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이 맞고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이 맞아야 진실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게 상대가 피해의식을 가지면 내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이 안 듣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잘 지낼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른 소리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갔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우리를 몰아내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설교, 아니 예수님의 설교처럼 명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형님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아니 큰 형님이 왜 잡아먹습니까?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의 그 쓸쓸한 답답한 그런 삶을 그린 것이 광인일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우리 미친 사람 되면 곤란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짧은 단편에 나와 있지만 가장 핵심은 IQ정입니다. IQ정.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 왜 중국 현대문학의 첫 출발이냐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셨고, 혹시 내가 IQ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부분에 9월 달은 염상섭 선생이 쓴 3대 그거를 9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11월 달 내가 다 이게 고도를 기다리며 했는데 뒤에 있죠. 예. 한번 보시면 12월까지 뭘 다룰 것이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연 이만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